신의 선물이자 인류를 매료시킨 마법의 음료 커피. 15세기 아라비아 반도를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을 거쳐 아시아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처음 우리나라에 커피가 등장한 건 1852년 조선의 개혁파 윤종이가 쓴 책입니다. 철종 때에 처음 커피 기록이 나옵니다. 세상이 서구의 세력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철종기나 또 그 앞에 헌종께서 외국 세력을 받아들여도 되느냐, 중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해서 그때 이제 스페인이 필리핀에 침략을 해서 갑이라고 하는 걸 심더니만 모두 수확해서 가져가더라 라고 하는 그 대목에 커피, 가비가 나오게 되는 게 처음이고요. 1861년 외국인 선교사의 선교 물품으로 처음 조선 땅을 밟게 된 커피. 개항 이후에는 궁중과 상류층을 중심으로 커피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땅에 커피가 처음 들어온 거는 프랑스의 베르네 주교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것이 나중에 독일의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또 전해지고, 아간 파전 때 러시아의 또 문화도 받았다. 이제 종합해 놓고 볼 때 1000에타가 커피가루를 넣어서 끓이면 찌꺼기가 자연스럽게 분리되고 맛도 깨끗해지니까 프랑스의 여가법, 그리고 그라인더도 없었으니 투박하게 커피를 분쇄했을 것이고, 제대로 된 도구가 없었던 160여 년 전 조상들이 마셨던 커피를 재현해봤는데요. 한약을 다리듯 원두가루를 달여서 먹었던 조선시대의 커피. 그래서 양탕국으로 불렸다는데요. 당시 양탕국의 맛은 어땠을까요? 정말 숭늉 같습니다. 사발에 담겨서 우리네 참 정감 어린데 맛은 그다지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져서 기생충을 없앤다라는 그런 효과 때문에 장안에 더욱더 널리 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발에 담긴 이거를 양탕국이란 말이 유행했을 거라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굴곡진 역사를 담아낸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를 만나면서 대중의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마시는 커피값은 큰 비료 공장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온 국민이 절약에 매진하던 시절엔 비싼 수입품인 커피는 멀리해야 할 사치품 중 하나였는데요. 이미 커피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에게 커피를 끊기란 쉽지 않았겠죠? 커피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지성이 생기는 거고, 그곳에 지성인들이 들어가서 어떤 사회적인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고 그것을 공감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커피가 있는 곳이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처럼 정보가 잔뜩 모이는 것이죠. 많은 문화인의 사랑을 받았던 다방은 60년대 들어서면서 위로와 소통을 나누는 사랑방이 됐습니다. 커피 한 잔과 낭만이 흐르는 다방엔 매일같이 활기가 넘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이면 다 무조건 다방으로 갔으니까. 거기가 아지트야. 아지트. 무조건 거기 모임, 거기 가면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 거. 1974년에 가수 장계연 씨가 나의 20년이라는 그 노래를 발표를 하시거든요. 커피를 알았고 낭만을 잡았던 20살 시절에 나는 사랑했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커피라는 것과 일종의 성인이 됐다는 통과 의례,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는 특권의 상징, 뭐 그런 의미도 내포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커피 사랑은 국내산 인스턴트 커피와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국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23년 기준 405잔. 커피 공화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더 놀라운 건 수입에 의존하던 커피 원두를 우리 땅에서 우리의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커피 농사는 지금 현재 17년 차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라비카가 저온성에 10도 정도에도 잘 버티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아라비카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카페인이 적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라비카를 재배하는 게 맞습니다. 열대식물인 커피나무를 우리나라에서 키운 국내 커피 농업 1호 조백기 대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면서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과정, 대다수 커피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커피가 축정이 되는, 그걸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그 수확의 결과물이 좋게 나왔을 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매력은 충분하죠. 커피가 국립종자원에서 과수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를 앞으로 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커피 소비국에서 이제는 커피 생산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 국내산 원두는 해외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스페셜티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스페셜티라고 하면 10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점수화 시켰을 때 80점 이상 맞은 커피를 우리가 스페셜티라고 하는데, 핸드피킹이라고 하는, 그냥 무조건 수확을 하는 게 아니고 잘 익은 커피를 수확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가공하고 하는 게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이제는 조금 더 특별한 향과 다채로운 맛을 가진 고품질의 스페셜티를 찾는 게 커피 시장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많이 마실 때는 한 4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시험 기간에 좀 에너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드립커피 이런 것도 좋아하고 좀 그런 걸 자주 마시러 다니는 게 있어서 약간의 취미생활? 여가생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향 존중의 시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자신만의 취향을 담아 즐기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린 게 바로 스페셜티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은 이제 80년대, 90년대에 들어서서 그 개념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커피를 더 이상 그냥 에너지의 원천으로 먹기보다는 나 커피 좀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산미 있는 커피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미 없이 볶아야 돼서 진하게 볶았다면 이제는 커피 그 자체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라이트 로스팅을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낯선 서양 문물이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된 한 잔의 여유, 커피. 앞으로 또 우린 커피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기대해 봅니다. 아침 햇살 스며든 창가에 앉아 첫 모금의 향기로 하루를 연다. 분주한 세상 속 작은 쉼표처럼 너와 나의 시간도 천천히 흐르